2023년 8월 12일입니다. 지금 일산은 글쎄요, 아침까지 조금 비가 좀 오다 말다 했고, 지금은 점심때가 지났는데, 점심때인데 조금 흐린 경향이 있어서 비가 좀 올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보니까 30도, 31도, 24, 5도. 그러니까 아주 극한 형태의 더위는 아닌데, 그래도 좀 더운. 그래도 36도 뭐 넘어가는 거, 열대야 25도, 6도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그래도 좀 숨을 돌릴만 한 것 같아요. 주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어제는 제 친구랑 일산 근처에서 그 돼지갈비에 소주 한잔 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부터 제가 준비해왔던 뭐 사이버대에 뭐 경찰학과를 만든다고 하는, 근데 결국 다 틀어졌죠. 뭐 결론적으로는 뭐 그 새로 갈 총장이 저를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는 제가 기존에 있었던 SDU 거기에서 나올 때 학교 관계자들이랑 뭐 정확히 말하면 총장이나 뭐 그쪽 그 운영진이랑 싸우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고 치고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단기 뭐 1년짜리 밖에 안 주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모욕적이죠. 제가 또 아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뒤통수 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사이버대든 뭐 어떤 학교든 뭔가 이제 뭐 과를 새로 만들고 뭐가 리모델링하고 뭐 그래도 처음에는 뭐 가증 사탕발림으로 사람을 쓰다가 결국은 그 말 약속이라는 게 사기죠, 사기. 사기. 뒤통수 맞고 결국은 애초에 자기들이 생각해놨던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은 그 뭐 어떤 핑계를 대든 뭐 내부자든 아니면 자기가 좀 가까운 사람들을 뽑는 그런 양아치짓이 흔한 영역이 돼버렸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러서도 안 되고, 근데 뭐 이걸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조금 희망적이었던 거는 이제 끝났고 엎었습니다. 엎었고 기대하지 않고 또 이제 저한테 그런 학교 관련된 길은 이제 끝난 거죠. 나이가 이제 뭐 55 이제 들어갈 텐데 그렇게 그런 기회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초에 저를 속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54, 5쯤에 그 정도의 과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그 나이에 뭐 어떤 자리를 보장하는 그런 게 문서나 뭐 이런 거 없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애초에 제가 사기를 당했을 수 있고, 물론 본인은 사기를 치려고 그러지 않았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인생사가 사실은 그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좀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한 거죠. 마음이 씁쓸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고 그런 양아치들로 득실거리는데 그냥 똥벌 봤다 싶으면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거 위로 한다고 우리 친구가 술 한잔 샀고 어떻게 저도 이제 기분 좋게 술 한잔 먹고 사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말복 좀 됐죠? 또 유명한 그 삼계탕 집에서 포장해서 또 오늘 아침 해장도 잘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기꾼들이라든가 그런 양아치들한테 속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그 케이스처럼 그러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되네요.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친구도 야, 너 뭐 네가 회사 새로 차리면 나 좀 데려다 써라.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 그 친구는 능력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제가 준비했던 드라마 대본하고 소설은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놈 원고는 얼추 다 된 것 같고 다른 것보다는 사실 뭐 생각해보면 제가 어디 드라마 뭐 아카데미 그런 데 가서 또 교육 받아서 하긴 그렇고 그냥 자유스럽게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추리, 수사, 범죄 이런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서 하고 기존에 했던 이 팟빵 크라임은 계속하고 좀 더 이제 이 크라임 데일리라고 CDL 그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이제 제 쓰임이 다 되면 농사 지으러 떠날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꿈꿨던 산으로 떠날까 그런 생각도 하고 하긴 아직은 뭐 제가 아직 10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으니까 10년 뒤의 일이지만 어쨌든 어제는 친구랑 그런 얘기도 이런저런 얘기도 이제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앞으로 뭐 20년 정도밖에 더 살겠습니까? 네, 10년 정도는 가치 있게 빡세게 사회 비판하면서 나쁜 놈들 욕하고 범죄 분석하고 열심히 재밌게 살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디 특정한 조직이나 그 양아치 새끼들 뭐 그 대신 과 만들어 갖고 내 이름 이렇게 해갖고 지들 이익 보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애초부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 들었고 또는 이제 저한테 수상한 메일함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뭐 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의미 있는 저의 삶에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다만 딱히 정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저도 좀 그렇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부디 그 아이들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행복을 찾고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것저것 어제 술 먹은 거, 어제 술 한잔 한 거, 오늘 그거 좀 얘기 좀 했어요. 자, 뭐 잼버리도 어제 뭐 얼추 다 대충 정리가 된 것 같고, 또 태풍도 쑥 지나가면서 고요하고, 그러면 이제 조선이나 아니면 최원정 같은 그런 사건들은 물론 이제 어제 뭐 태풍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치신 분도 있고 이재명이 되신 분도 많이 있고, 그분들 빨리 회복하시길 비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한테 명복을 빌고요. 어쨌든 어제 이렇게 되는데 저와 관련된 여러 그 사건과 관련된, 소위 제가 이제 앞에 며칠 전에도 썼지만 동일한 메커니즘은 들어갈 거다. 뭔가 크게 뭐가 이상하고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사법 위반죄든 뭐든. 실제로 이제 뭐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종신형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뭐 사법 위반죄에 대한 어제 뭐 그저께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좀 있었고 그렇지만, 요대로 하루 이틀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은 사실 다 사라집니다. 관심도 언론에 그것도 싹 사라집니다. 돌아가신 분, 지금 다치신 분, 그 가족, 그리고 다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뀌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나 그 조직들이 아무것도 안 했고, 법무부 범죄예방국이라든가, 그러니까 정확히 아프게 찔러갖고, 이것도 표현이 좀 너무 자극적이면 안 돼. 아프게 정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눌러서 그들을 바깥으로 내오지 않으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제가 뭐 TV에 얼마나 나가서 또 뭐 인터뷰를 해도 뭐 해든 그거는 그냥 그 언론의 그 클릭 장사 수라든가 돈 버는 거 정도, 뭐 그들의 이 정도까진 돼도 실제의 이 책임 있는, 예를 법무부 범죄예방국 아니면은 보건복지부의 이 일종의 정신건강보건센터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주요하게는 핵심적으로는 사실은 법무부의 범죄예방국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 관련된 교정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핵심적으로 이 법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을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걔네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걔네들을 바깥으로 언론으로 끄집어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그 책임 있는 그쪽을 지적하고 드러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냥 문제 제기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이 결국은 자신의 밥그릇과 기득권과 연결된 애들이기 때문에, 무슨 소위 무슨 대학교의 교수라든가 아니면 무슨 국책연구원의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다 연결된 경찰학과의 무슨 교수라 이런, 그러니까 정확히 경찰청 어느 부서 책임자 누구,
이렇게 지적해서 문제 제기하고 걔네들이 이런 걸 안 했다 라는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법무범죄예방국의 어느 부서에서 이런 걸 안 했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못했고, 여기까지가 언론과 소위 말하는 이 비판적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고 그들을 언론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 앞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난받게 하고 욕먹게 하고, 그래서 뭔가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돼야 되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법위반죄가 문제야. 가석방은 동시에 그게 문제야. 아니 그 법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 법을 안 만드는 놈들이 문제인 거죠. 그거 진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놈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언론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뭐 대안이라 치고 그것도 사실은 웃긴 겁니다. 너무 추상적이. 그 무슨 뭐 유명한 무슨 어디 뭐 예를 들면 동국대에 어떤 교수라든가 아니면 뭐 어느 학교의 그 교수, 언론에 자주 나오는 그런 그 잡스러운 인간들, 교수랍시고 전문가랍시고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하는 거 잘 보세요.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막연하게 양극화, 막연하게 뭐 사회적 소외감, 뭐 고립 이런. 아니 그건 다 알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게 아니라 그거 좋아.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담당하는 어느 부서에 누구,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그러고 과거에 이렇게 해왔는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 누가 이런 걸 해왔는데, 아니면 국회 상임위에 누가 이걸 했는데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이라는 것은 적어도 비판적은 거기까지 들어가서 실제로 노출이 되게 해야지, 압박을 받고 뭔가를 하게 돼도 그래도 안 하는 놈들이 태반입니다. 대부분. 근데 그걸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겁니다. 또 내일 모레 누군가가 막 흉기나 안동을 부리고 또 불을 지르고, 그럼 또 그 얘기가 똑같은 게 반복이 되겠죠?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거는 뭐 사실 제도 얘기하고 조금 뭐 쫙 얘기하다가 그걸로 끝. 실제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걸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선에 있는 어떤 뭐 되게 실무자 정도? 실무자도 아니죠, 사실은. 책임이 별로 없는? 근데 사실은 그 부분도 조금 더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경찰, 최원정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 새끼들이 실제로는 언론 부리는 거죠. 왜? 최원정이 칼을 놓고 한양대 아파트 쪽으로 쓱 빠져나갈 때 실제로는 거기서 잡았다고 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삭제됐어요. 왜? 실제로는 지나가는 시민이 뛰어가서 신고하지 않았으면은 최원정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하죠. 그냥 거기서 몇 분 만에 잡았다. 운이 좋았죠.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사라진 게 뭡니까? 이런 다중 폭력 사태, 다중 흉기 난동 사태일 때 어떻게 출동해서 무엇을 보고, CCTV 어디를 보고 어떻게 코드를 내려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어쨌든 잡았잖아. 근데 아주 우연히 재수 좋아서 잡았을 뿐이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입을 꾹 다물고 있고, 그럼 누가 책임있나?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안 해버리니까 결국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자면 조선이든 최원정이든 정확한 어떤 그 분석, 범죄에 대한 분석, 그 범죄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걔네들도 협조를 해줘야죠. 최소한의 요 정도 선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서 공개를 해주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결국은 다 언론이 주변 알아서 인터뷰해야 되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선이 어떤 애인지 모릅니다.
최원정이 어떤 애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을 조선과 최원정에 대한 정확한 범죄 분석이든 범죄 분석을 또 하느냐? 안 합니다. 지금 경찰 애들 하는 거 저 꼬락서니 보세요. 검찰에서 조선에 한 거 저 꼬락서니 보세요.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허접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재판하고 어쨌든.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의 분석이나 이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걸 끝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얘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얘가 어떤 범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아니면 유사한 일이 벌어져도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경찰 조직이나 어떤 범죄의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 바꿔야 되지만은 바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한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뭐 아무 문제, 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 죽어나가고 대응 못해서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따위로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해도 도대체 무슨 문제 제기하는지 이해도 못하는 놈들이 태반입니다. 자, 제가 사례를 한번 보시죠. 예. 자, 춘천 초등학생 그 사건 기억나시죠? 춘천 초등학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유인해 갖고 성범죄를 저지른 놈이 있었습니다. 50대. 근데 실제로 얘는 그 이전에도 몇 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적어도 이놈은 횡성에서 중학생, 시흥에서 중학생, 양주와 수원에서 또 중학생 4건, 이게 총 5건 정도입니다. 11살 대충 그 정도의 아이를. 자, 생각해보세요. 작년 7월에 시흥에서 중학생을 유인해서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성범죄, 애를 유인해갖고 성범죄인데 얘는 근데 이전에 이런 형태의 범죄에 전과자였어요. 그러면 시흥경찰서 애들은 말하는 시흥 이거 담당하는 애들은 왜 이 사건을 이따위로 밖에 못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 거기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나중에 이 춘천이나 여기서 이 문제가 되니까 그 여죄를 찾다 보니까 실제로 걔네들은 수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했으면 그 뒤에 횡성이나 사실 양주나 수원에서 지금 춘천에서 있던 애들은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고 이 피해가 없었죠.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애초에 5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작년 7월 아니 그 이전 사실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수사가 시작된 건 7월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단지 아이들이 가출했는데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 범죄인 놈이 얼마나 위험한 놈인지를 그때 왜 체크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했습니까? 수사하는데 뭐가 잘못된 건 없습니까? 잘못됐죠. 잘못됐으니까 이따 그 뒤에 4건이나 더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안 져요. 그냥 수사 중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국 지금 여기 와서 끝내 이 생각이 상당히 위험했던 거예요. 애들 다 죽을 수도 있고 진짜 심각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범죄자가 어떤 놈인지도 분석하지도 않고 그 시흥경찰서인가 어떤 지금 여러 5개 넘는 그 경찰서잖아요. 이놈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거를 비판도 하지 않아요. 문제 제기하지도 않아요. 대충 이러다가 못 잡았고 수사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근데 애들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어요. 그냥 애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애들이 진술하지 않으면 끝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없는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50대 놈한테 11살짜리가 납치당해서 성범죄를 당하고 죽을 뻔했는데, 근데 그게 별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선이나 최원종 사건도 상당히 분노고 위험하죠. 이놈은 아동 연쇄강간범이에요. 근데 아동 연쇄강간범을 이렇게 놓치고 그리고 그것을 4건이나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또 지들도 이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건을 허투루 하고 범죄
범죄 수사가 개판이고 엉망이고 이거를 언론도 문제 제기하지도 않고 결국 피해자가 입을 꼭 다물고 그냥 사실 뭐 이런 성범죄 사건 별거 아닌 이런 식으로 그 취급하는 거,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사건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애들 여기 11살 12살 애들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성범죄 당했어요. 50대한테. 예? 쉽게 뭐 까놓게 강간 당한 거예요. 별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이 4건 5건이나 이놈은 성범죄 전과도 있어요? 체크도 안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나오죠.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나오는 게 저밖에 문제들이 안 하는 겁니까? 이런 한심한 왜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분석되고 범죄인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리고 정확한 수사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왜? 각각의 경찰서 놈들은 그냥 대충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못 잡으면 못 잡은 거지 뭐 나중에. 못 잡았는데 또 딴 데 가서 연쇄 강간을 해내. 그래도 얘네들 책임 없어. 그냥 대충 뭐 누군가 잡았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지금 징역 25년 선고를 했어요. 1심이에요. 또 이제 뭐 감형이 되든 뭐든 징역 25년을 때려서 내가 50대니까 좋아요. 중형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예방하고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건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관련된 애들 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얘를 못한 거야? 판단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판단도 안 하죠?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반성도 안 하니까 또 이런 사건이 있다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만 한심하다고 생각하나? 정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백날 떠들어봤자 제가 어디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은 당나귀 떠들어대는 것 같죠? 경기도의회에서 마을 공동보안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분당 흉기 난동 재발을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부분에서 아마도 범죄 취약 예전에 그런 방법 같은 거 할까? 예전에 했던 방법 같은 걸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자치경찰의 조례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민간자원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좀 더 치안협업이라든가 자율방범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